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콜스택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거기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여러분은 지금 코뚜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코드를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. 먼저 이 코드는 f2라는 함수가 있고요. f2 함수는 로그를 f2 start end를 찍어요. 그리고 f1 함수가 있고 f1 함수는 f1 start 그 사이에 f2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f1 end를 찍는 함수네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실제 실행 f1을 호출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 전에 will f1이 끝난 다음에 did f1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F1이 실행될 거다. F1 실행되고 F2가 바로 실행되고 F2가 종료돼서 다시 F1 코드로 온 다음에 did F1에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코드예요. 콘솔 로그란 함수는 콜스택에 원래는 쌓여요. 근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빼고 F1, F2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. 처음에도 이 글로벌 영역에 해당하는 이제 함수가 콜스택에 쌓이고요. 이 콜스택에는 이제 크롬 로그 같은 걸 보면은 어너니머스, 그래서 익명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파일 이름이 main.js니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메인이라고 할게요. 그럼 메인에서 이제 F1을 호출하고 13번째 줄에서 F1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F2를 다시 8번째 줄에서 호출하죠. 그럼 8번째 줄에서 호출을 했으면 위로 올라가서 코드가 실행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리턴 값이 오면 다시 이 지점으로 코드가 오죠. 이제 이때는 F2 사라지고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까지 다 돼야 요까지도 사라지고 15번째 줄까지 다시 다 실행돼야 이제 이 부분까지 없어지는 거죠. 콜스택에 쌓였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여기에서 F2에서 예외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.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원래는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 F2 스타트까지만 찍히고 그 다음 로고들이 다 안 찍혔죠. F2 엔드, F1 엔드, did F1까지 전부 안 찍혔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상황에서 예외가 갑자기 이게 발생을 한 거죠. F2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. 그럼 F2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콜스택이 이게 쌓여있던 F2와 관련된 실행 정보가 파괴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에러는 누구한테 가냐? 이 throw는 이 F1한테 가요. F1한테 가고 여기에서 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파괴가 되고요. 그럼 이 파괴는 또 어디 가냐면 이 F1을 호출한 메인 이 부분까지 와요. 그래서 여기도 파괴가 돼서 이 뒷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예외를 처리를 해봅시다. 중요한 건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 예외 처리는 try 캐치 구문, 그래서 try 안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코드를 넣는 거예요.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콘솔에다가 예외로 넘어온 이 에러, 이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첫 번째 인자를 한번 찍어보죠. 그렇게 되면 여기 에러라고 찍히죠. 에러라고 찍히고 F1, F2 에러, F1, did F1 여기 F2 end만 제외하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다 됐어요.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실행되지 않고요.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이 캐치 구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캐치 구문에서 그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. 누군가 여기서 캐치를 했기 때문에 요 뒷부분이 파괴돼서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정상적으로 오고 이미 맨 마지막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요런 로그가 찍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예외가 발생하면 콜스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예외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알아봤어요.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. F1 부분에서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고 원래 이런 상황에서 트라이 캐치를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아까랑 다 로고가 다르죠. 여기 F1 엔드 이 부분까지 이제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서 여기로 다시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캐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밑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다시 이제 F1을 호출한 데까지 왔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F1 did F1까지는 잘 실행된 거예요.
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throw error exception을 이제 이렇게 만들 때 throw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스트링으로 적지 않고 보통 에러 객체를 씁니다. 에러 객체를 써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넣는 거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에러 객체에는 해당하는 콜스택 정보가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파일의 몇 번째 줄 이런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. 여기에는 요 뒷부분은 파일 정보고요. 그래서 어떤 파일의 몇 번째 줄, 그 다음에 어떤 함수, 이렇게 보면 main.js의 세 번째 줄, 그리고 f2 함수 내에서 발생했다는 거죠.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콜 스택은 f1의 아홉 번째, 그 다음에 main의 15번째. 그래서 이게 콜 스택이어서 이렇게 거꾸로 쌓인 거죠.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얘를 호출했고 F1을 호출했고 F1 안에서 이제 F2를 이렇게 호출했다. 이 콜 스택 정보가 담기는 거예요. 실행되고 있는 위치에서의 콜 스택을 그대로 에러 객체에 넘겨주게 됩니다.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말이죠. 자,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. 이 예외 처리는 비동기 상황에서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. 비동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아보죠.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. 구독 알림 구독 알림 알림